자, danger, 위험. 우리한테는 뭐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danger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위험이란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의 뿌리는 위험이 아니었어요. 바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 다시 말해 통제를 의미했거든요. 자, 그럼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danger라는 단어가 어떻게 권력이라는 그 비밀스러운 의미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위험이라는 뜻으로 변하게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저기 라틴어 도미니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 절대적인 통제 이런 뜻이에요. 이 개념이 고대 프랑스어로 넘어가면서 danger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때부터가 재밌습니다. 이때의 뜻은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권력이나 아니면 그 권력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댕저는 지금처럼 뭐 사고가 날 것 같다 이런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 그 자체가 데인저였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뜻,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와, 단어 하나의 역사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 이 위험이라는 개념은 우리 언어 속에 어떻게 녹아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위험한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in danger of가 있죠. 이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정말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뭐랄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예를 들어서 The species is in danger of extinction. 바로 이 문장처럼요. 아직 멸종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위태로운 상황을 정말이지 완벽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danger zone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특정 위험이 딱 존재하는 지정된 구역이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거죠. This area is a danger zone during floods. 이런 식으로요. 위험이 그냥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명확한 장소와 연결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danger signal 또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나 경고 같은 건데요. 도로 표지판처럼 아주 명백한 신호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미묘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의 진가는 바로 이런 문장에서 드러나요. The sudden silence was a danger signal. 갑작스런 침묵이 오히려 위험 신호였다. 소음보다 더 무서운 고요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함축적인 표현이죠. 자, 이제는 위험을 묘사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위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즉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Face danger, 위험에 직면하다. 이건 위험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때로는 아주 용감하게 마주하는 걸 의미해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뉘앙스를 풍기죠. Firefighters face danger every day. 이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face라는 단어 하나가 그분들의 엄청난 용기와 사명감을 정말 잘 보여주지 않나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put in danger랑 exposed to danger인데요. 이게 언뜻 들으면 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put in danger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위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이건 명백히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exposed to danger는 좀 달라요. 이건 내가 뭔가를 안 해서, 그러니까 보호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서 위험에 노출시키는 수동적인 느낌이 훨씬 강해요. 아시겠죠? 하나는 위험을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위험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위험을 뜻하는 단어가 danger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위험을 나타내는 여러 동의어들을 비교하면서
그 정밀한 뉘앙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danger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 뭐랄까 위험계의 기본값 같은 거죠. 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해요. 반면에 리스크는 계산된 손실의 확률에 초점을 맞추고요. threat는 의도적인 해악, 즉 누군가가 일부러 해를 가하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hazard는 위험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원인 그 자체를 가리키고요. 마지막으로 peril은 훨씬 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낼 때 쓰는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시를 보면 확실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리스크입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의 위험, 리스크가 높다. 이건 뭐예요? 불이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threat를 볼까요? 새로운 바이러스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threat이 된다. 여기서 바이러스는 마치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주체로 그려지죠? 마지막으로 hazard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직장에서 흔한 위험 요소 hazard이다. 이 문장에서 미끄러운 바닥, 바로 그 자체가 위험의 원인인 거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근원을 콕 집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 걸까요? 이 작은 뉘앙스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럽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데인저는 막연한 상황, 리스크는 계산 가능한 확률, 스트레스는 또렷한 의도, 해저드는 제거해야 할 원인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더 명확한 소통으로 이어지고 그게 곧 더 나은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그냥 막연한 danger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산하고 관리해야 할 risk인가요? 혹은 맞서 싸워야 할 threat인가요? 이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